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린 수사 중단 요구를 명령으로 인식했으며 대통령의 언급대로 러시아 수사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해 정치적 폭탄 증언을 퍼부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희귀 유전병인 악성 유가종병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2살 배기 김정원 등 세계 곳곳에서 골수 일치자를 애타게 찾는 혈액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공연이 개최돼 한인 사회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린 수사 중단 요구를 명령으로 인식했으며 대통령의 언급대로 러시아 수사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해 정치적 폭탄 증언을 퍼부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거짓말로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전격 해임된 지 꼭 한 달 만에 공개 석상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수사 중단 위협 등을 조목조목 폭탄 증언했습니다. 생중계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미 전 FBI 국장은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유죄 위험이 있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 충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은 대통령의 플린 수사 중단 요청을 명령으로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to get rid of this investigation because we're not going to follow that request.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부적절한 수사 개입, 외압을 가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전체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고 FBI와 특별검사 수사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해임된 사유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말을 받고 혼란스럽지만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러시아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처음에는 코미가 FBI 내부의 신뢰를 상실해 경질했다고 밝혔다가 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러시아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했고 가장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 미치광이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 때문에 코미 전 국장을 해임시켰다면 수사 책임자를 전격 경질한 것이어서 명백한 수사방해, 사법방해, 탄핵감으로 몰릴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셋째,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백악관이 거짓말로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성토하고 FBI 국장 자리를 위협하며 충성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백악관이 FBI 내부에서 신뢰를 상실해 자신을 해임했다고 했는데 이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취임 전 첫 만남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내용을 놓고 거짓말을 할 게 걱정이 돼서 대통령과의 독대 대화를 메모로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모의 일부를 컬럼비아 대학 법대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언론에 누설하도록 부탁했으며 특별검사 임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해임 사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수석부 대변인은 코미 전 국장의 국회 청문회 발언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백악관 회동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보수단체인 믿음과 자유연맹이 주최한 워싱턴 컨퍼런스의 연설에서 우리는 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공개 증언 직후 한 이 연설에서 증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방해하며 그들이 증오와 편견을 퍼뜨릴 것이라며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포위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결국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더 잘하며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사가 발표한 2017 우주 비행사 클래스 후보자 12명 가운데 LA 출신의 한인 남성이 포함됐습니다. 18,000여 명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문지혜 기자입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는 차세대 우주선에 승선하게 될 12명의 새 우주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8,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나사는 남자 7명, 여자 5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올해 33살의 한인 조니 김 씨가 포함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후보군에 오른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훈련을 받은 뒤 기존 44명의 나사 소속 우주인들과 함께 국제우주정거장 연구, 우주탐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Donald Trump, the United States will usher in a new era of space exploration that will benefit every facet of our national life. It will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It will 웨스트 LA에서 자란 김 씨는 산타모니카 하이스쿨을 졸업한 후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씨는 해군 특수부대에서 군의관과 스나이퍼 등으로 활약했으며 UC 샌디에고 수학과를 거쳐 하버드 의과대학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에서 응급의학 전공의로 재직 중입니다. 김 씨는 어린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이번에 선정된 우주인들은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전투기 조종사 등 다양하며 이들은 잠수함과 응급실, 전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주인 선발은 1959년 나사가 우주인들을 뽑기 시작한 이래 22회째며 지금까지 미국에서 우주인으로 선발된 사람은 모두 350명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4억 3,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따르면 어제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 티켓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주말 추첨에는 당첨금이 4억 3,50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파워볼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 같은 당첨금 액수는 역대 파워볼 액수 가운데 8번째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제 진행된 추첨에서 행운의 숫자는 5번, 21번, 57번, 66번, 69번과 파워볼 13번입니다. 파워볼은 한 장에 $2로 89개 하얀 공 번호 가운데 5개와 26개 빨간 공 번호 가운데 1개 등 총 6개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영국에서 희귀 유전병인 악성 유가종병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2살박이 김정원 등 세계 곳곳에서 골수 일치자를 애타게 찾는 혈액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공연이 개최돼서 한인 사회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여간 기적의 콘서트란 이름으로 백혈병 환자 살리기와 발달 청각 장애인 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케이타운 호프, 아시안 골수 기준협회 A3M 등의 단체들이 이번에는 2살배기 악성 유가종병과 싸우고 있는 김정원 군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김정원 군은 1년째 영국 아동병원 무균실에 입원한 상태로 90% 이상 일치된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 있는 2살 배기 김종원 군이라는 친구가 악성 유가종병이라는 희귀 유전병에 걸려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한 모임을 갖고자 김정원 군과 혈액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6번째로 열리는 이번 기적 콘서트에는 틴틴5 출신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 씨와 빅마마의 전 리더인 신현아 씨가 참여합니다. 내가 가진 어줍지 않은 재주가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라면 정말 기꺼이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함께 팔다리를 좀 움직여보고 싶다,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 생각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겁니다. 사람이 감히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데 그런 뜻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기뻐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중간에는 시력을 잃은 이동우 씨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 영화 시서의 8분짜리 영문 자막본이 처음 공개됩니다. 또한 스페셜 게스트로는 K-POP 스타 시즌4에서 활약한 전추가 오프닝 무대를 맡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김종원 어린이는 2살의 한국인입니다. 드문 면역성 질환으로 생명의 반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골수인식이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엔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기부의 가능성을 시험 봐주시고 이 어린이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어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른바 10년 비자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손쉽게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비자 신청 비용으로 2만 5천 달러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1일 LA와 뉴욕에서 2017년도 뱅크 오브 호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BBCN뱅크가 아태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오던 장학사업을 이어받아 전미 아시안 태평양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5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행사로 올해 대학 입학 예정인 총 52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으며 각각 2,5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뱅크 오브 호프의 장학금이 학생 한 명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헬스 건강식품 기구 전문업체 헬스코리아가 LA 다운타운에 7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헬스코리아는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마켓플레이스에 헬스코리아 LA 다운타운점을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LA 다운타운점은 모던하며 럭셔리한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꾸며졌고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들과 비즈니스맨 그리고 젊은 층 1.5세대와 2세대 신세대 부부들에게 어울리는 공간 구조로 설계돼 한인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헬스코리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에 오셔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다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사지 체어도 파나소닉 MH13이 뭐가 틀린지 또 누리아이가 얼마나 시원한지 이렇게 직접 와서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파나소닉 최신형 마사지 체어 MA73을 최고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누리아이 5800도 9개월 무이자 할부 구매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모든 제품들을 매장 방문 시 무료 체험할 수 있다고 헬스코리아 측은 강조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한때 정전 사태가 발생해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에 따르면 정전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터미널의 항공기와 터널을 연결해주는 제트 브릿지들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과 항공기 승무원들은 걸어서 항공기에 탑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안 검색대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작동도 중단돼 승객 수속이 늦어지면서 일부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전력은 복구된 상태며 공항 측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아즈텍 문명의 거대 신전과 공경기장터가 발굴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시티 중심 지역인 소칼로 광장에 있는 천주교 대성당 뒤편 옛 호텔 대지에서 반원형 형태의 에헤카틀 게살코아틀 신전터와 공경기장을 발굴하고 공개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신전이 아즈텍 문명이 숭배한 바람신 에헤카트를 기리기 위해 1486년부터 150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즈텍 시대에는 전사들이 엉덩이로 공을 튀겨 원형 모양의 링을 통과시키는
득점을 하는 방식의 공 경기가 있었으며 재래의식 때 사람을 죽여 신에게 바친 것으로 역사학계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1985년 대지진으로 1950년대에 지어진 호텔이 무너진 뒤 호텔 소유주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전터가 발견됐다고 국립인류역사협회에 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 연봉이 10만 달러 넘으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적으십니까? 연봉 10만 달러, 그게 문제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잠깐 기사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이 현재 남가주 주택 가격이면 연봉 10만 달러는 돼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 저희 라디오 코리아 기사였고요. 그렇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연봉 10만 달러 벌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 3월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 기사였습니다. 이 연봉 10만 달러가 요즘은 뭐 웬만한 바로 밑에까지 돼버렸는데 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도 이 연봉 10만 불이 필요하다. 그 정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정보회사 고뱅킹 레이츠가 전국 각 지역 물가와 입시 정보기관 칼리지 보드의 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4년제 공립대학 평균 학비는 9,350달러로 집계됐는데요. 부모들은 지출과 저축을 적절히 하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연간 10만 6,770달러를 벌어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하와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 벌어야 대학을 자녀를 보낸다. 이게 상당히 사실 많아 보여요, 액수가. 네, 이거 너무 산출 근거가 좀 뭡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학비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공립학교 재학과 안정적인 생활을 감안한 액수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생활이란 지역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계 예산을 절반으로 즉 50%씩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50%는 필수 지출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운데 30%는 선택 지출, 그리고 20%는 저축으로 나누는 것이죠. 잠시만요. 이제 필수 지출 말씀하셨고 50%, 네, 그다음에 30% 선택 지출, 20%는 이제 저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축 20%씩 하시는 분 흔치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필수 지출은 어떤 게가 있어요? 렌트비 이런 거? 필수 지출이라고 하면은 주택 페이먼트라던가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그리고 또 렌트비를 내시는 그야말로 페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선택은 해도 되고 조금 줄여도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생활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50대, 30대, 20. 네.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조금 이상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현실적인 어떤 구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힘드신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평소에 저축은커녕 이제 학비 지원도 힘든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빚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지금 학자금 융자 정보업체 스튜던트 론 히어로에 따르면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이제 평균으로 지게 되는 빚은 37,17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20대에서 30대 한 사람당 매달 갚아 들어가야 할 금액은 평균 351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아파트 렌탈 전문업체 아보도에 따르면 LA 거주 18살에서 34살 사이 주민의 월 평균 수입은 1,38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주민은 매월 351달러를 제하고 나면 1,000달러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LA의 경우에는 원베드 기준 평균 렌트비가 2,000달러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렌트비를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 빚 갚고
그러고 나서 이 비싼 렌트비 내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네.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부모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학자금 융자 상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 10명 가운데 7명이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돼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노후 대책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10명 중에 7분도 그래도 도와줄 이제 여력이 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 실제 케이스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USC를 최근에 졸업한 이제 주민을 한 분 만났는데요. 네.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네, 저는 USC 다녔고요. 저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러시다시피 저도 대학이나 정보기관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대출을 받았고 그 기간이 10년 동안 내는 그런 플랜이어서 지금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출을 갚으려고. 네, 자, 잘 봤는데 정말 그 실감이 나요. 뭐 다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샘플 케이스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도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3명의 샘플 케이스입니다. 네, 먼저 맞벌이를 하고 있는 A 가정은 연수입이 캘리포니아 주 평균 임금이죠. 6만 5천 달러입니다. 네. 생활비로 여기 보시면은 6만 달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자녀 학비가 $10,000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5천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네. 그럼 4년 동안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2만 달러의 빚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요건 이제 학자금 빚만 그렇지 또 학교 공부하면서 뭐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비용은 또 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 한 명이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5만 5천 달러의 연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만 5천 달러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는 100%를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녀 학비가 $10,000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10,000가 적자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쌓이는 빚은 $4만 달러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 C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맞벌이를 하긴 하는데 요 분은 이제 좀 저소득층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연수입 42,000달러, 생활비 4만 달러, 학비는 지원을 아예 못 하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부담이 더욱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생활 자체도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학비는 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학자금 지원은커녕 이제 다른 문제도 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지 또 나라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환 기자, 뭐 앞서서 여러 케이스, 뭐 돈 좀 여유 있게 버시는 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케이스를 잘 도표로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별다른 대책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법안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해 볼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칼스테이트 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매년 2만 1,000달러, UC 계열 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3만 3천 달러 정도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40만 명에 달하는 학생과 부모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 그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미 내년도 예산에 서명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학금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커녕 일부 장학금도 없애버렸는 그러니 뭐 그렇게 학비 면제해주고 하는 그런 지원이 있겠습니까? 발의안만 나왔지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학비도 지금 장학금도 없어지고 많이 힘드실 정입니다. 네. 자,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대학 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은 좀 힘들고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7개 나라는요. 이 공립대학의 수업료가 완전히 혹은 거의 없습니다. 유학생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한 $300 정도의 등록 수수료만 내면 1년에 그냥 공부합니다. 자,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 좀 같이 보실까요? 미국 대학 학비가 하도 비싸서 그냥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오늘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TV조선 USA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